안녕하세요. 제니스에서 그 테크니컬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윤채우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 어세스먼트 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방법, 어떤 툴을 이용해서 시스템 인벤토리를 게더링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도입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레가시 시스템이나 온프라미스 시스템을 도입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현황을 통해서 고민하셔가지고 도입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됐다고 해서 기존의 거와 다른 환경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용하시는 플랫폼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도입하셨던 방법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셔서, 그리고 저희 같은 파트너를 통해서 도움을 얻어서 분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고민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을 하려면 저희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봐야 될 겁니다. 이제 보통은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거는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어떤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사업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온프라미스를 계획하시다가 비용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를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물리 장비를 다 개비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보통은 회사에서 대규모 회사는 차세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규모 비용을 넣고 그렇게 하지만 1년에 보통 기업들은 단위 업무를 가지고 그렇게 도입을 하시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가기 전에 이 장비는 도입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클라우드로 갔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클라우드건 아니면 온프라미스건 간에 데이터에 대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랜섬웨어가 걸려서 피해를 보신 고객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근데 보안에 대한 민감성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가는 거에 대한 망설임이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게 저도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회사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법령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서 그 데이터가 나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어요. 그러나 회사에서 이 데이터가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한 부분, 그리고 기준을 잡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클라우드로 이관하자고 손을 드셨던 분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다 쓸 수 있게 개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령상으로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 불편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프라미스를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저희 계획도시처럼 잘 만들어놨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진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레거시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담당자분이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해당 업체가 없어졌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고, 그리고 가고 싶어도 이걸 누가 책임지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우리는 인원이 적은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러면 전환 시에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될까라는 거에서 저는 비용 얘기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 물건을 사더라도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걸 선택하게 되는 게 사람이고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낮고 성능이 좋은 걸 원하게 됩니다. 그게 목적이고요. 한창 예전에 클라우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온프라미스 대비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온프라미스 대비 싼 것도 있고 비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프라미스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같은 부분에 있어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 고객들은 전용만을 일정 금액을 내고 쓸 수 있습니다. 풀로. 그러나 클라우드는 인바운드는 비용이 안 들지만 아웃바운드는 많을수록 비용을 많이 내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무조건 싸다라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약사가 아니라 그냥 제약사항입니다. 국내 업체들이 클라우드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있고요. 그리고 AWS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GCP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업체는 KT 클라우드도 있고 뭐 네이버 클라우드, NCP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저희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주로 하고 있는 업체지만 실제로 고객사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지도 구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는 업체하고 기준을 잡고 좀 객관적인 지표를 보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을 옮겼을 때 편안하게 리호스팅으로 바로 옮기는 게 편하냐 아니면 리빌딩해서 아니면 리패키징 해가지고 옮기는 게 편하냐 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을 한꺼번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로 갈 때 있어서 범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건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을 먼저 수행해 보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데 이제 업무를 워크로드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 분석, 그리고 현황 분석, 방향을 수립한 이후에 클라우드 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진행을 하게 되겠죠. 먼저는 환경 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여러 클라우드 벤더가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디가 좋은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벤더 내에서도 여러 파트너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마음에 들고 경험이 있는 그런 파트너를 선택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당 업종에서 레퍼런스가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양하진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조도 있고 그리고 유통이 있는 업체들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좀 리테일성도 있고 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설이나 제조 쪽 그리고 유통 쪽에 대해서도 복합적인 게 제약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레퍼런스를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법적 제재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갖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께서 갖고 계신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황에 대해서 자산을 잘 관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잘 돼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과거의 정보에서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비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워크로드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거 시스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이 시스템은 없어지면 아니면 죽었을 경우에 회사의 임팩트가 굉장히 큰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아닌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회사 홈페이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사 홈페이지는 회사의 얼굴인데 이제 회사 홈페이지가 다운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또 이제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도 클라우드를 전환했을 때 이제 전환하게 되면 온프라미스를 운영하셨던 분들이 클라우드를 접하실 때 신기술이잖아요. 안 해보셨던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회사가 클라우드로 갔을 때 이 인프라를
누가 어떻게 잘 운영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자사 인력이 많고 그리고 자사 인력이 스킬이 성숙도가 굉장히 높다면 가장 좋겠지만 세상이라는 게 다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재 있으신 인력에 대해서도 클라우드로 가기 위한 절차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방법 그리고 로드맵이 있어서 어떻게 순차적으로 현재 인력이 클라우드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앞으로 더 기술을 쌓아서 더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정보를 모아서 이제 취합을 해야죠. 그래서 분석 결과를 가지고 회사가 원하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냐, 운영에 대한 효율화냐, 개발 환경에 대한 개선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다 중요하죠. 그러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물건을 살 때 뭐가 가장 우선순위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절감에 포인트를 갖고 가게 되면 시스템이 100% 좋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거를 대안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해서 클라우드로 가는 데 있어서의 이렇게 세 가지만 해도 케이스를 저희가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로드맵이 딱 잡히면 그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 쉬운 것부터 하나씩 옮겨서 자사 인력도 클라우드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더 많은 업무를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 직원들도 그리고 회사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마이그레이션을 온프라미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의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어세스먼트하고 그리고 실제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오픈한 이후에 최적화라는 이 단계로 클라우드 말고 현재 온프라미스를 도입하실 때도 이 단계로 구성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저희 제니스에서는 이번 세션을 들으시는 고객사 대상으로 이제 세션 들으신 이후에 어세스먼트가 필요하시다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신청을 해드리고요. 수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세스먼트 이후에 저희가 리포팅을 해드리고 방안에 대해서 드린 다음에 실제로 POC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오퍼링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진행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세스먼트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진단 서비스 팀을 구성해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방문을 드려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시면 한 3시간 0.5일의 워크숍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이후에 부서별 협조나 개론을 잡고 그 다음에 방안을 진행해서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좀 에이전트를 신거나 아니면 정보를 게더링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as-is와 to-be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서 갭이 얼마큼 되며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이 우선이냐 성능이 우선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to-be 구조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는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거 절차가 일자별로 되어 있습니다. 러프하게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될 수 있고요. 아니면 더 짧게 한다면 1주지만 실제로 데이터 취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로그 수집이 하루 이틀만으로는 좀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협의한 이후에 1주에서 2주 정도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결과를 드린다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이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어세스먼트 하신 이후에 POC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서버 10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10대까지는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혹시라도 10대가 넘는다고 해서 신청 안 하시면 안 되고요. 넘으시면 말씀 주시면 저기 조정호 전무님께서 의사결정에서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꼭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진단하는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마이그레이트라는 툴하고 맵스라는 거하고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시스템 OS에 대한 인벤토리를 조사하는 툴이고요. 밑에 이 두 가지는 데이터베이스, SQL에 대해서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맵스라고 해서 시스템에 에이전트를 신거나 아니면 한 대의 서버에서 각각의 로그인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그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레디니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케이퍼빌리티가 어떤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엑셀로 익스포트해서 저희가 이거를 잘 정리해 가지고 보실 수 있는 실제 데이터로 변경해서 리포팅을 해드리게 됩니다. 애저 마이그레이트라는 툴인데요. 이것도 앞서 한 거하고 거의 같은 툴입니다만 이거를 좀 굳이 넣었던 거는 제가 해보니까 시스템의 종속성에 대해서 약간의 좀 서비스 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솔루션이 있으시면 그걸 다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종속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맵을 잠깐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SQL 서버 마이그레이션 그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이것도 SQL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뭐 방법론이나 그리고 오퍼링이 있지만 최근에 클라우드로 갈 때 저희가 고객사에도 제안한 부분이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쓰고 계신 OS나 서버나 윈도우즈 서버나 SQL 서버가 2008 R2가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것은 다 공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2월스가 되면 보안 업데이트가 안 되고 보안 규정 준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애저로 이 시스템들을 애저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게 되면 3년간 업데이트를 연장을 해드립니다. OS의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요. 리프트 앤 시프트로 옮기시게 되면 3년간 이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당장에 급하게 옮기셔야 되는 거나 아니면 OS 업그레이드 할 때 소프트웨어 종속성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리프트 앤 시프트로 애저로 이관을 했을 경우에는 좀 옮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계획적으로 하실 수 있는 플래닝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저로 갔을 때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업분들한테. EA 계약이 돼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애저로 갔을 때 하이브리드 베네핏으로 해서 좀 라이센스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통해 가지고 예약을 해 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에서 쓰셨던 방법보다는 라이센스적으로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면 충분하게 저희 영업이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메인지스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인지스 서비스 하면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온프라미스에서 쓰실 때 뭐 IBM 유닉스 서버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X86을 쓰시는 거 뭐 HP나 많죠. 스토리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기술 지원하고 유사하지만 실제로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메인지스 서비스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면 어느 고객분들께서는 운영하신 데 있어서 자사 인력이 아닌 아웃소싱을 줘서 SM 인력이 운영하시는 회사도 있으세요. 근데 이 맨지드 서비스는 사실은 SM 영역은 아니고요. 운영하시는 거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온프라미스에서 기술 지원해주는 범위인데, 온프라미스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바꿔주세요만 해주지만 저희는 실제로 클라우드 잘 사용하실 수 있게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일련의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케이스를 열어서 확인해가지고 정확한 방법으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2차 지원을 요청해서 그걸 확인해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통해서 작업을 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는 제니스의 맨지드 서비스는 크게 4가지가 있고요. 인프라 운영 서비스, 모니터링, 그리고 보안 관제, 비용 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비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포팅 서비스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지원 등급은 저희랑 애저 계약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 등급의 계약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기술 지원이나 구독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월 사용량 리포트는 저희가 리포팅 포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또는 문서로 정확하게 드리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비용이 들겠지만요. 표준 등급과 프리미엄 등급을 통해 가지고 장애 지원이나 아니면 전담 인력이 배정돼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걸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등급 같은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비용이 들지만 이거에 대해서 있고, 그리고 DR을 고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DR 서비스에 대해서 설계를 컨설팅을 해드리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보안 쪽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SM을 주로 해드리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는 보안 관제가 필요하신 회사도 있으실 거예요. 시장에서는 보안 관제하면 안랩하고 SK 인포섹이 가장 좀 많이 알려진 회사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필요하면 그런 회사하고도 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저희 회사가 관계된 회사가 메가존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의 통합 관제 시스템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해서 24/7으로 지원해 드리는 환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빌링 포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각각의 현상이라든지 얼마가 총 금액에서 얼마가 사용됐고 얼마가 남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애저에서 모니터링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구축이나 구성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등급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서드파티 솔루션인 모니터링 전문 툴을 이용해 가지고 보다 좀 더 친숙하고 자세히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제니스 와탭이라고 해서 그 말씀드린 서드파티 솔루션이 클라우드 모니터링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모니터링은 OS 부분하고 DB 부분, 그리고 와스 부분까지 해서 애플리케이션과 OS 단까지 총체적 통합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로그나 아니면 현상에 대해서 스냅샷을 찍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컴파운드 뷰 대시보드로 해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보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문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현재 운영하고 계신 솔루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하고 유사한 거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실 수 있는 툴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관제는 관제 서비스나 이렇게 로깅 장애난 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데이터 센터 모니터링 하는 곳이 있어서 협업을 통해 가지고 멀티 클라우드도 볼 수 있는 인프라 관제와 보안 관제를 함께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